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이란 단어.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하면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라는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경영 정보가 없이는 안 된다. 그러면 이 경영 정보를 전부 다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일종의 새로운 어떤 기업을 갖다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럼 프로세서를 갖다가 볼 때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바로 리엔지니어링이라는 말에 RE가 들어가는 분이 다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어디에 되느냐 그럼 재검토해서 원점으로부터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0점으로부터 다시 스타팅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바로 뭐가 됩니까? 0점으로부터 또는 0,0으로부터 이런 말을 쓰게 되죠. 바로 다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재리바이브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근원적으로 뜯어고쳐서 하나의 정보화를 시키겠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조심할 것은 경영학에서 리스트릭싱은 바로 뭐가 되죠? 그 시점부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리엔지니어링은 근본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제로베이스로부터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원점으로부터라는 이야기는 제로베이스라는 이야기가 되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리스트릭층은 그 시점부터 얘들이나 개선한다는 얘기가 되고 리엔지니어링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얘들이나 제고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데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보 MIS를 원점으로부터 다시 얘들이나 그러면 돌리겠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이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계산하는데 이야기는 고객 만족된 효과를 주기 위하여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기업은 뭐가 됩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이 만족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경영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고객의 만족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바로 지극적으로 바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바로 리엔지니어링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필요성을 갖다 우리가 본다면 이 필요성은 크게 나가서 뭐가 되느냐? 우리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두 가지 각도로 얘기할 수 있다. 내적인 부위와 외적인 부위라고 얘기하죠. 내적인 부위는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기업 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예를 들어 조직이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는 문제가 되고 외적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복합성 정대와 효율성 저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적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우리가 보면 내적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경영 환경의 변화가 되겠죠. 환경의 변화를 갖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날이 경영 환경이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가 내적 부위에서 수정을 우리가 하나의 정보화 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 외적인 입장은 조직에 의해 되는 데는 복합성. 조직의 복합성이라는 것은 옛날 같으면 어디 되죠? 조직을 갖다 이끌어갈 때 하나의 단순히 인사부는 인사만, 생산부는 생산만, 아니면 마케팅부는 판매만 이렇게 딱딱딱 분리되어 있으나 요즘은 통합이 되기 때문에 복합성이 정대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효율성이 어디에 되느냐? 자연지에 어디에 됩니까? 따로따로 놓을 때보다는 효율성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러 가지 경영의 정보를 갖다 정보화하지 않고서는 현대를 이어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적은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적인 부위는 조직이 어디에 되느냐? 옛날처럼 단순하지 않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복합되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바로 경영 정보를 반드시 내재화해서 리엔지니어링해서 원점으로 돌려서 정보화 시대의 정보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방법을 우리가 보면은 첫째는 추진의 단계는 경영의 비전과 프로세스의 목적을 확정하라.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프로세스에 의하여 환경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목적을 확정짓는다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재설계해라. 왜? 원점으로부터 달리 돌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하나의 정보를 다시 어디에 되죠?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이 되기 때문에 재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프로세스를 선택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보고 더 측정을 해라. 그리고 IT 기반의 요인을 확인하라. 우리 IT 기반이 어떤데 현재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어떤가 하는 걸 비교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의 원형 설계 및 구축을 다시 한다
해서 바로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의 단계는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는 비전과 프로세스, 목적을 확정짓고 재설계를 할 프로세스를 선택하게 되고 현재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IT 기반이 어떤가를 갖다 확인하고 그래서 프로세스 원형 자체를 다시 어디에 되느냐 우리에 맞게끔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구축한다 하는 단계가 추진의 5단계라고 나와 있는 거 한번 쭉 체크하며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에 대한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여러 가지 기반적인 기술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IT 예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추진 단계는 아까도 말했지만 5단계. 현재 우리가 어떤 단계냐, 미래에 어떤 단계가 잘 맞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등을 5가지를 본다고 했죠. 자, 그럼 우리가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되느냐 그러면 IT 예를 보면 공유된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동시에 사용해 줄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죠. 필요한 정보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이 공유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혼자 쓰지 않고 회사 같은 회사 여러 분야가 다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공유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문가의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일반인도 전문가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IT를 갖다 취급하는데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에 가깝게끔 만들어줘라. 그 다음에 이제 통신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통신화되게끔 통신적인 네트워크가 연결되게 해줘라 해서 바로 집중화와 분산화라는 두 가지. 분명히 우리는 일을 할 때는 같이 해야 되는 집중화가 필요하며 또한 우리가 구조적으로 볼 때는 흩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분사와 지사. 이거 뭐냐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봤을 때 분산화되어 있지만 집중화해야 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바로 IT가 개발이 되고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지원 도구로서 요즘은 잘 알지만 여러 가지 어떤 쉬운 어떤 분석이나 모델링을 갖다 우리가 통계가 결합될 때 의사결정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바로 IT화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무선 데이터 통신과 휴대컴퓨터가 연결이 되어서 회사 사원들은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하는 얘기가 중요한 뭐가 됐냐, 바로 IT를 갖다 위한 하나의 일례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비즈니스를 갖다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건 처음부터 다시 재구축한다, 제로 베이스로부터 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내재적인 입장에서 외재적인 입장에서 추진의 5단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IT의 일례를 갖다 둔다면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즈니스가 리엔지니어링 돼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설명한다는 데서 우리는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4절로 넘어가면 4절의 이야기는 품질 경영과 정보 시스템이다 하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의 시대를 갖다 우리는 품질 경영 시대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일종의 품질을 갖다가 한 분야 한 분야 타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에 뭐가 되느냐 생명을 거는 사활을 거는 경영을 갖다 우리는 품질 경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일반적으로 생산 관리를 우리가 배울 때 품질 관리를 갖다 단계를 얘기하라 그럴 때 이렇게 되죠. 맨 먼저는 QC의 단계다, 두 번째는 TQC다, 세 번째는 TQM이다 이렇게 됐죠. 다음에 TQMS다 이렇게 우리가 바뀐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TQC에서 TQM으로 변경됐다 하는 얘기가 품질 경영이 굉장히 정보와 연관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 오늘의 시대는 바로 여러분들 TQM에서 TQMS까지 가는 정도, 이 정도로 우리가 현 단계를 갖다 보고 있기 때문에 품질 경영과 정보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품질 경영의 정리를 한번 내려봐라 그러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산출하자. 그래서 우리가 품질 경영의 정리는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제품이나 이 유형의 제품이 되겠죠. 무형의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형과 무형을 갖다 얘기하는데 유형은 형태가 있는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가 만든 제품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이걸 갖다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산출하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경제성. 이 두 가지의 경제적인 입장을 갖다 고려하자라는 이야기가 경제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품질 경영을 위한 접근에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보자. 첫째는 품질을 위한 뭐가 되냐? 품질이 중심이 되죠. 첫째는 품질을 위한 설계. 품질을 위한 설계가 첫째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품질을 갖다 우리는 뭐가 되냐? 통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통제한다.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되냐? 그럼 개선한다 하는 이야기 3단계. 마치 경영학이 PDS 흐름과 똑같이 우리는 품질에 대하여 플랜을 짜고 통제하는 도를 하고 마지막에 개선한다는 C의 입장을 갖다 봐서 차이 분석을 시킨다는 이야기. 그래서 품질 경영을 맨 먼저는 플랜을 세워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고, 두 번째는 도를 갖다 얘기하는 통제 개념을 넣고, 세 번째는 C의 개념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라. 그래서 품질에 대한 접근법은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품질 경영은 바로 TQ, 맨 먼저는 QC라는 얘기에서 TQC로 넘어가고 TQM으로 넘어가고 TQMS로 갔다. 그런데 여기 바로 TQM, 전사적, 전 회사가 품질에 신경을 쓴다. 품질 관리, 생산부만 품질에 대하여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전 회사 전 직원이 품질 관리에 대하여 신경을 쓰자 하는 말이 전사적 품질 경영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otal Quality Management라는 말을 갖다 약자를 써서 TQM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런 전사적 품질 경영을 갖다 해야 되는 개념은 뭐 때문이냐? 물론 뭐 여러분 경영 앞에서 배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그래도 꼼꼼히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끝내겠다라는 게 경영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고객의 만족이라는 개념을 갖다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고객을 과연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얘기가 품질 경영의 첫 번째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지속성, 일종의 하나의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지속성. 계속해서 애들과 생산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다음에 세 번째는 경쟁에 뭐가 됐냐 하면 경쟁을 확보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경쟁력을 확보하자 하는 이야기. 이 단계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세 가지. 고객이 만족하라.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라.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하라. 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뭐냐? 품질 경영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한 말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사적 품질 경영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특징은 어떤가를 우리가 보자 이거죠. 첫째는 아무래도 TQM을 취함으로 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다. 고객 만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경영은 고객 위주로부터 출발하는 고객 만족을 위하여 하는 이야기를 세우고, 두 번째는 인간성을 존중할 수 있다. 인간성 존중.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하여 인간성 존중. 그 다음에 사회 공헌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사회 공헌한다 하는 말을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사람을 존중해 준다. 뭐 사람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종업원이라든가 소비자라든가 얼마든지 이 네 가지 각도에서 뭐가 되느냐가 바로 우리는 품질 경영을 전사적으로 해야 된다. 전사적인 궁극은 전 회사 전 직원이 다 품질에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통적 품질 경영과 전사적 품질 경영의 차이가 뭐냐 하고 여러분의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내용을 갖다 한번 살펴보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맨 먼저 전통은 뭐가 되느냐? 누구 중심이냐? 경영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사적이다 그럴 땐 누구 중심이죠? 소비자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통의 경영의 품질 경영은 경영자가 중심이 되었다면 현재는 뭐가 되느냐? 소비자 중심이 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러면 전통은 뭐가 되느냐? 이익을 어떻게 버느냐 하는 이익에 우선점을 두고 있다. 얼마나 돈벌이 하느냐? 돈벌이에 역점을 둔 게 품질 경영이었다면 이제는 품질을 우선하자. 한마디로 소비자에게 줄 물건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1차적 품질을 갖다 여긴다면 다원적 품질. 한마디로 그냥 기본적인 상품의 품질만 생각했다면 다차원적인 품질. 품질이라는 건 물론 물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게 따른 부수적 서비스라든가 또는 뭐 프로세스 과정이나 물류의 과정이나 다 이거는 다차원적인 품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전통에는 노동자는 그냥 물건 생산하는 데 급급하지 품질 경영이 참여를 시키지 않았다 이거죠. 노동자는 불참했다면 전사적은 노동자도 참여를 한다. 그만큼 생산으로부터
요즘은 자주 생산관리 배울 때 얘기를 했지만 GD 운동이다. GD 운동이다. 이런 말도 쓰고, 그 다음 뭐가 되냐? ECR 제도다. ECR 제도는 바로 여러분 고객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노동자가 물건을 만들면서 자기 제한 제도 이렇게 생산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하부의 근로자가 상부에 뭐가 되냐 건의를 해서 바로 개선해가는 제도를 갖다 우리는 바로 ECR 제도다. 이런 말이 다 하나의 전사적 품질 경영을 얘기하는 현대적 개념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사적 품질 경영 활동을 예를 갖다 한번 보자. 그러면 이제 전통과 전사적 품질 경영 대비를 해봐서 경영자냐 소비자냐 이익이 우선이냐 품질이 우선이냐 1차 차원의 품질만 생각했다면 다원적 품질을 생각한다. 그리고 노동자 참여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전통과 전사가 다르다 하는 말을 했죠. 자, 이번에는 이제 품질 경영을 갖다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 활동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제 품질을 갖다가 원하는 지원하는 경영 시스템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앞서서 전사적 품질 경영의 활동을 갖다가 먼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전사적 품질 경영을 위한 활동은 과연 어떤 게 그 사례냐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 사례를 갖다 우리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지속적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 종업원에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냐면 품질이 얼마나 중요하고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킨다 하는 게 첫 번째가 되죠. 두 번째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연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그러니까 뭐 한 번 했다 그래가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한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예방 차원이 중요하지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 수 앞서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아예 예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문화를 창달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서 장기적인 성장에 도모한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사적 품질 경영을 해서 멀리를 내다보는 하루로 끝나지 않고 기업의 원래 원칙이 뭐죠? 고잉 컨선. 한마디로 기업은 영원히 간다는 가정하에 살듯이 멀리를 내다보며 전사적 품질 경영을 해야 되는 장기적 성장을 도모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책 속에 사례를 갖다 우리가 봤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바로 품질 경영을 위한 지원 시스템은 어떤 게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단원이 아니면 다루기가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하나 정리를 해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시험을 갖다 볼 때 광범위한 시험의 범주 요즘은 시험을 갖다가 제한적으로 내지 않고 광범위하게 바로 경영정보까지도 나오는 이야기다. 그리고 범위를 넓혀라고 굉장히 강조했죠. 설령 여러분이 공부를 했다가 안 나와도 좋지만 아예 공부를 안 했다가 나왔다. 이런 예비가 여러분이 충분한 뭐가 됐냐 준비가 안 되었다는 하자를 가지는 숨이다 이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뭐 저런 것까지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은 품질 경영도 매우 중요하고 바로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MIS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계량 의사결정 그 다음에 MIS 국제경영 이 부분은 정말 이제 새롭게 물려드는 세계는 하나라는 전 세계의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 책에서 잘 취급하지 않지만 꼼꼼하게 끝까지 그래도 취급해서 설령 여러분이 좀 체크를 했다가 양이 많지 않으니까 했다가 시험에 안 나오면 그만 본전 아닙니까?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나왔다. 그럼 여러분 뭐가 됩니까? 경쟁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꼼꼼히 끝까지 한다는 이런 마음속에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품질 경영을 위한 지원에 대한 정보 시스템은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바로 품질 경영에 대하여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은 어떤가? 지원되는 여러 가지 정보가 어떤 거냐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맨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QPS라는 말이 나옵니다. 품질 처리 시스템이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품질 업무를 전산화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가지고 기초자료를 수집해가는 이야기를 갖다 QP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QPS는 결국은 뭐가 되냐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되죠? 전산한다. 정보를 전산화하자.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가능하면 그러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데이터를 갖다 어떻게 되느냐 그럼 수집한다. 그게 뭐가 되느냐 그럼 1단계 품질 처리 시스템이라는 말에 나오는 이야기다. 품질 처리는 전산화를 하고 정보를 전산하고 여러 가지 정보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를 QPS라 불러준다 하는 걸 한 번 정도 슬쩍 체크를 해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은 누가 합격하죠? 누가
좋은 점수 올레이를 받는 거죠. 자기가 목적하는 경영학을 어떻게 하죠? 바로 범위를 확실히 넓혀주며 여러분들의 애들이나 꼼꼼히 물샐 틈 없는 준비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바로 품질 정보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그래서 QIS다. 그래가 Quality Information System이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우리는 품질 정보 시스템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품질 경영 정보 시스템은 궁극은 시스템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 시스템 말 그대로 처음부터 연결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로세스란 말을 갖다 써야 됩니다. 절차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처리하는 거.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해가는 걸 갖다가 품질 정보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퀄리티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바로 프로세스 과정대로 프로세스에 맞게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처리해 나간다 하는 말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품질 전략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항상 경영학은 전략은 나갈 방향을 제시한다. 그런 말이 전략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앞에 얘기했던 2번의 프로세스와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성과를 기업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다 나타나게끔 과정 절차는 어떻고 성과가 어땠느냐 하는 걸 분석해주는 과정을 우리는 품질관리 시스템이 전략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더라. 바로 이번에 나온 프로세스 과정과 그 결과에 의한 성과를 갖다가 우리가 3번에서 분리시켜서 두 가지를 따져주는 것이 품질 전략 시스템이라고 불러준다. 그럼 맨 먼저 우리는 품질 경영을 위하여 1단계는 뭐 해야 되죠? 그렇죠. 품질 처리 시스템인 QPS가 이루어져야 되고 2단계는 QIS가 이루어져야 되고 3단계가 뭐 품질 전략 시스템을 완벽하게 완수한다는 3단계 과정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5절에 나오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바로 인터넷을 통한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네트워크를 통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갖다 우리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바로 네트워크다. 텔레라는 말의 자체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인터넷 내용을 얘기하죠. 커뮤니케이션은 대화. 그럼 우리가 모두 다 전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사결정 또는 여러 가지 뭐가 됩니까? 토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어떤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다.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인트라넷이라는 말이 나오고 엑스트라넷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말을 잘 안 듣다 보니까 굉장히 거리감을 갖다 두고 더군다나 경영학과 학생들의 경우는 무슨 공대 학생들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접할 기회가 거의 경영학 내용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의 모든 정보를 정보화시켜주는 이런 시대에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바로 정보를 통한 화상회의라든가 또는 뭐 본사와 지사가 떨어져 있지만 같이 텔레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대화의 채널을 가지는 이야기인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인터넷 그럴 때 이야기는 이는 뭐가 되죠? 바로 안쪽으로 중심이 아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뒤에 가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엑스트라넷이란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게 되죠. 이번에 가면 엑스트라넷 그런데 이 EX는 뭐가 되느냐 아웃입니다.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궁극은 뭐가 되느냐 아웃이냐 인이냐에 따라 인트라넷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엑스트라넷 그럴 때 엑스트라넷은 바로 아웃 바깥으로. 자기가 중심이 되면 뭐가 되느냐 바깥으로 전부 다 어디 되느냐 그럼 정보를 갖다 바깥쪽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엑스트라넷이다. 바깥의 모든 정보를 갖다 얘 되느냐 본사에서 얘 되느냐 집중시킨다. 중심에 집중시킨다. 그럼 인트라넷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결론은 바로 우리가 중심이 되는 외부의 정보를 갖다 안쪽으로 끌어였느냐 우리 본부 회사에 의해 되느냐 끌어였느냐 인트라넷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조금 이따 우리가 배우는 엑스트라넷은 우리 본사에 있는 정보를 갖다 외부에 남들에게 노출시켜서 바깥으로 삐내는 아웃의 이야기가 될 때는 엑스트라넷이라는 말을 갖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의 중요한 이야기는 이는 바로 본사의 중심에 서는 게 인트라넷이라면 엑스트라넷은 뭐냐 바깥쪽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우리의 정보를 바깥쪽으로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삐내는 경우다. 그래서 정 두 가지는 인트라넷과 아웃트라넷은 다 중심 주어는 뭐가 되죠?
내가 되고 본부가 된다. 본부 쪽으로 모으느냐, 본부에 있는 정보를 갖다 바깥쪽으로 얘들냐 분산시키느냐, 여기에 따라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하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죠. 그럼 인트라넷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 되죠. 인트라넷의 개념은 어떤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트라넷에 대한 개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되죠. 한 조직 또는 내부의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한 조직이나 내부 쪽. 이게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두 번째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회사의 네트워크의 접속이 가능하게 만든다. 그리고 외부 정보를 안쪽으로 자기들 중심선으로 끌어연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주고 협업을 하게 되고, 협업은 같이 업무를 일을 하는 걸 협업이라고 하죠. 이런 업무의 프로세스를 지원해주는 이야기.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보 공유, 커뮤니케이션, 협업 이렇게 해서 자기들 회사를 갖다 하나의 통째로 해야 되느냐 바로 바깥쪽의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를 이끌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아니면 이메일이나 팩스나 이제 아니면 뭐 토크 그룹이나 채팅 화상 회의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일어나는데 이건 전부 다 하나의 인트라넷의 일례다. 예를 들어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통제해가는 과정은 인트라넷이다 이렇게 되죠. 이 인트라넷의 용도를 우리가 두 번째로 보자 이겁니다. 용도를 보면 뭐냐, 이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모든 내용을 갖다 자기들이 바로 안쪽에서 중심에서 전부 다 외부 정보를 이용하여 이끌어가자. 인트라넷의 개념 중심이 인이 되고 바로 이런 얘기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인트라넷의 용도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자. 그러면 용도는 어떻죠? 의사결정에, 한마디로 말하면 의사결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들어온 모든 정보를 근거로 해서 바로 이끌어간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디시전 메이킹. 일종의 DM을 갖다 할 때, DM을 할 때 우리가 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기업의 운영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개발해서 배치를 위한 플랫폼을 갖다 취한다.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개발해서 하나의 플랫폼화 시켜준다 하는 이야기가 인터넷의 용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인터넷의 전사정에 대한 뭐가 되냐? 바로 포털을 갖다 얘기한다. 그런데 기업이 쓰는 전용 포털 사이트를 가진다. 한 전용 포털 사이트. 전용의 포털 사이트를 가진다. 두 번째는 일상적인 업무를 갖다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대시해서 보도록 사용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디지털 대시보드는 마케팅 인포메이션 시스템 MS에서 나온 업무용 사용되는 게시판 프로그램을 우리는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디지털 대시보드라는 말을 갖다 쓰더라. 이 대시보드로 우리가 하나의 뭐가 됩니까? 전산화된 연락망을 취해주는 하나의 사이트 프로그램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업무상 대시보드라는 말을 갖다 쓰더라. 디지털 대시보드라는 말을 쓴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인터넷을 갖다가 인터넷을 했을 때 안쪽에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좋은 점은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째는 생산 원가를 갖다 절감한다.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생산 원가를 절감한다. 물건을 갖다가 예를 들면 조직적으로 이끌어가다 보니까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바로 예를 들면 비용을 절감한다. 그럼 자연히 거기에 대하여 뭐가 되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수입이 뭐가 되냐? 증가한다. 기업은 수입이 증가한다. 생산에 대한 원가는 일종의 코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수입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프로피트, 이익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비용은 낮추고 수익은 높여지게 되기 때문에 인트라넷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걸 정보화해서 자기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의 자료를 정보화시켜주는 과정을 취하는 게 인트라넷이다. 그래서 모든 예를 들어 종합적으로 회사 본부에서 여러 가지 지사와 본사 사이의 채팅 회의라든가 모든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가지며 회사를 하나를 이끌어갈 때 인트라넷이라는 얘기로 우리가 썼다라는 이야기를 쓰도록 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자기 인트라넷은 물론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갖다가 바깥쪽으로 활용하자. 그런 얘기가 바로 엑스트라넷이다. 인트라넷의 반대적 개념을 갖다 얘기하며 자기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보를 갖다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외부에 빌려줘서 외부에 의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의해 된다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수익을 갖다가 창출하겠다. 자기들의 정보를 자기 정보로만 끝내지 않고 외부 쪽에 뭐가 되냐 보충시켜서 모두 다 활용함으로써
자기들의 기업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럼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끔 만드는 거. 이런 이야기를 엑스트라넷이다. 그런 얘기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단어에 나오는 EX, 아웃이라는 얘기 꼭 반드시 알아두고, 아까는 인트라넷은 인이지만 얘는 아웃이라는 개념, 바깥쪽으로 하는 말이 되죠. 자기 정보들을 갖다 바깥쪽으로 해야 되느냐, 활용하게끔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자사의 인트라넷과 타사의 인트라넷,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부를 갖다 얘기하면 자사 쪽으로만 모두 다 끌어여는 걸 우리가 인트라넷이라는 말을 갖다 썼죠. 근데 거꾸로 이 인트라넷을 외부에 의해되는 건 바로 우리가 빌려준다. 외부적으로 끌어내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느냐, 엑스트라넷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사의 인터넷을 타사의, 예를 들어 타사의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같이 바깥쪽과 연결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어지는 효과를 갖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파트너인 다른 기업과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보를 공유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경쟁회사에 뭐가 되느냐 보다는 사업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럼 아무래도 자기 혼자 주먹구구식으로 이끌어가는, 또 자기 혼자만의 한계적인 정보를 가지는 것보다는 타사와 협력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범위를 넓혀주고 바로 남보다 앞설 수 있는 우위를 갖다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뭐가 되느냐,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보자 할 때 나타나는 것. 첫째는 전사적. 전사적이라는 말은 전 회사 전 직원이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팀과 그룹에 대한 직원들끼리 의견을 하고 협업을 하는 것, 그리고 게시판이나 채팅이나 메신저 등을 갖다 같이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은 전사적.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죠? 여러 가지 팀원 따로따로 놀게 하지 않고 뭐가 됩니까? 바깥과 안쪽이 연결되어서 예를 들어 본사와 지사 다 왜 되느냐, 그럼 직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같이 협동해서 작업을 해나가는 걸 협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협업을 지원한다. 그러기 위하여 게시판이나 채팅이나 메신저를 갖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되느냐, 전자상.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바로 나오는 전자상 거래. 여러분 옛날 앞쪽에 경영을 갖다 배울 때 제1의 시장, 제2의 시장, 제3의 시장 하며 우리가 얘기했죠. 바로 제1의 시장을 레드마켓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남대문, 동대문 제한적 공간을 가진 시장을 갖다 제1의 시장이라고 얘기했죠. 제2의 시장은 인터넷 속에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일명 브루마켓이라는 말을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요한 1과 2를 다한 정보와 또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바깥쪽에 인터넷을 이용한 제3의 가상 공간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1시장, 2시장, 3의 시장을 얘기하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말하는 전자상 거래는 바로 제품을 갖다가 구매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걸 전자상 거래. 조금 이따 여러분이 배우지만 전자상 거래는 반드시 우리가 중요한 EDI, 문서 없는 서류에 의하여 결제가 되는 EDI,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에 대하여 해야 되죠. 여러분이 일일이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EDI 조건.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CALS라고 얘기를 하죠. CALS. 바로 기업 간, 업체 간에 뭐가 되느냐, 정보 교환.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가, 은행에서 확인시켜주죠. 네가 물건 주면 내가 해야 되느냐, 은행이 결제를 이자태 주겠다. 바로 이거 우리가 봤을 때 CALS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 이하여 전자상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는 걸 다음 장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바로 이런 내용을 갖다 연결하는 전자상 어플리케이션이 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엑스트라넷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예를 한다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내부의 여러 가지 업무를 어플리케이션 한다. 이 일종의 뭐가 되죠? 자신들만 가지는 게 아니라 바깥쪽과 더불어 뭐가 되느냐, 기업의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 작업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업무용 게시판이나 주소록 같은 걸 넣어서 여러 가지 내부 업무를 갖다가 서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바로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내부의 업무의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대한 예고를 해준다면 전자상거래. 요즘은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외국에 직접 직배 또는 아니면 직구 이런 얘기가 뭐가 되죠?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어느 한계 범위 이내일 때, 또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는 안 되는 마약이나 이런 특수 물건 제외하고는 직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떤 회사가 만든 물건을 내가 직접 해야 되느냐,
외국 상인을 통하지 않고도 직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오늘날 되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전자상거래. 이 전자상거래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전자상거래야말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시장의 개념에 남대문, 동대문 현장 가서 물건 사고 팔며 상인들끼리 치고받고 경쟁자끼리 아주 치열한 피해 혈투를 벌이는 제1의 시장은 없어지게 된다. 제2의 시장이 바로 가상 뭐가 됩니까? 바로 인터넷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정도. 제3에는 국경을 넘어 정보를 통한 바로 여러분들 어디 되죠? 직구까지 가능한 이런 전자상 거래가 나왔으며, 거기는 바로 정보, 우리가 잘 아는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전자상 거래는 일종 이런 하나의 발돋움을 갖다 줬으며, 거기에는 나온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EDI라는 얘기. EDI는 종이 없는 서류, 그런 걸 반드시 전자상 거래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요한 뭐가 되느냐, 경영 정보를 서로가 예를 들어 그럼 주고받게 하는 소위 업무간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일종의 하나의 기업 간 정보 시스템을 갖다 구축해서 같이 공유하게 되는 CALS. 이 두 가지 이하여 전자상거래. 이 전자상거래가 바로 우리 경영의 혁신적인 분야를 갖다가 이제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6절에서 배우게 됐는데, 또 그 내용을 갖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에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하나하나 진행을 하도록 하죠. 가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범위를 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 항상 우리 경영은 날로 발전합니다. 시험의 범주는 항상 어디 되느냐, 진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해놓고 나중 안 나왔다, 미쳐도 본전 아닙니까? 안 해놨다가 어디 되느냐 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꼼꼼히 물샐 틈 없는 경영을 갖다 정리를 해서 뭐 어떤 내용이든 간에 경영이 들어가는 시험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경영에 대한 부위를 완벽하게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저도 1절부터 시작해서 1강부터 시작해서 끝강까지 경영에 빠뜨림 없이 다 진행하겠다. 이게 목적이며, 여러분들이 다소 길고 또 지루한데 이러지만 공부는 우리가 한계적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다 찾아간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회 때 한번 제대로 된 경영을 공부하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인내심을 가지며 한번 할 때 한번 다잡아서 완벽하게 우리가 퍼펙트하게 진행을 해놓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협조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바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